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뭐 업력이 한 10년 넘었고요. 기본적으로 가업승계 요건은 돼요. 그래서 대표님도 나이가 이제 60, 한 5세 정도 되셨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사가 이제 업종이 조금 뭐 부침성이 있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매출도 나고 이익도 나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지금에 있는 최대 주주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이 계속 이 사업을 용역하실 수는 없고 언젠가 은퇴를 하셔야 되면 누군가는 이 회사를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자녀분들이 이 가업 승계 요건, 사전 요건은 되는데 승계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봤을 때는 뭐 IT 세대다, 뭐 MZ 세대다, 뭐 그렇게 말들 말씀하시지만 힘든 업종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가 많다 보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오히려 뭐 슬림하고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손실 있는 업종으로 지금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는 벌써 한 10년 이상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서 잉여금도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뭐 정통적으로 뭐 배당을 하려니까 뭐 대표님 또는 뭐 배우자분이 거기 뭐 실질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등기 임원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벌써 이제 근로소득은 최고세를 받고 있고 그러면 균등 배당을 해봤자 또 실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차등 배당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로 증여세까지 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실익이 없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방법에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제약이 뒤따르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는 뭐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많이 이제 실행을 해왔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국세청하고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조금 많이 꺼려지게 있는 부분이고 또 뭐 특허라든지 상표권을 통해서 또 업무를 또 하려다 보니까 또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이제 과시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또 이제 부인당의 사례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이 대표님들이 꺼려하시고 해서 그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사명은 제가 이제 뭐 바꿨고요. 이제 그 지금 제가 관리하는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회사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는 한 100억, 1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 구조가 대표님 그리고 부사장님이 거의 최대 주주십니다. 두 분이요. 거의 한 뭐 2, 3% 차이밖에 안 나시고 나머지 두 분이 이제 기타 주주 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배우자분, 그 다음에 부사장님 배우자분이 5대5로 해서 부동산 법인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회사는 뭐 임대법인으로 있지만 사실 이제 실익이 별로 안 나는데 아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어리세요. 중학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뭐 승계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근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잉여금이 20억씩 나다 보니까 거의 벌써 3년 했으면 60억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뭐 2, 3억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이익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균등 배당을 하더라도 충분히 해지할 수 있었는데 20억씩 이익이 나다 보니까 이거 이 균등 배당만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다. 어떤 방법을 쓰면 더 좋을까? 그리고 당장 승계를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타 주주들한테 조금 눈치 아닌 눈치 또는 뭐 모럴 해저드 뭔가 좀 추가로 이제 잉여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설법인을 안 만들어 드리고 이제 기존 법인이 있는 거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명은 뭐냐면 법인으로 이제 차등 배당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는 모법인 그다음에 자법인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지분을 이제 출원하고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 A법인에서 기존에 원래 이제 차등 배당할 때는 예전 방식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소액 주주가 최대 주주의 몫을 포기하고 소액 주주가 이제 배당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추가로 증여세는 그때 못하게 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 방법을 이제 대안을 해가지고 이 B법인이 이 A법인의 주식 한 1%에서 5% 정도로 삽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 4명에서 추가로 비법인이 들어오면서 5명이 되겠죠.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하냐. 결산 때 배당을 하는데 나머지 이 기존 A 법인에 있는 주주 4명은 배당을 포기를 하고 이 B 법인에 있는 주주 뭐 5% 정도 되시는 분이 한테 다 몰아줍니다. 그러면 이 주주가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최대 4억 또는 3명이다. 그럼 3억. 2명이면 2억까지는 이제 배당을 해서 받아가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있는 그 배당금은 빠지는 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녀법인 또는 여기 자녀법인이 되어 있는데 뭐 자녀법인이 아니고 이제 배우자법인 하면서 차등 배당인데 사실은 배우자보다는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은데 좀 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설법인보다는 배우자들이 있는 법인을 통해서 하자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액주주분들이 받아가서 이제 관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주주가 4명이면 4억까지, 3명이면 3억, 2억이면 2억까지에 대해서 이제 받아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세 부분에서 30%까지는 또 비과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 법인세법 18조 2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국법인 29조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 제외, 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중 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정이 2019년 12월 30일 되셨어요. 그래서 주권,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 이해 법인이 그 지분의 50% 우리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까 5%를 말씀드렸으니까 50%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30% 돼서는 또 법인세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주식회사 A 주주 구성입니다. 대표자님 아까 왜 일명 부사장님 포함 지분이 86.9%고요. 이땡땡 전문님 6.07, 함땡땡님 5.76, 임땡땡님 1.21. 그래서 다 배당 포기를 하고요. B 회사에 아까 제가 1에서 5%까지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배당 수령합니다. 배당 수령하면 B 법인은 지금 배우자, 대표님 배우자, 사모님 배우자, 자녀들 이렇게 25%씩 해서 4억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만일에 그런데 이 회사가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은행권 대출을 하면은 이 지분율 비율로는 되질 않아요. 근데 당장 여기는 대출이 필요 없죠.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계속 빼가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돼가지고 대출을 추가 일으켜서 뭐 큰 건물을 사서 임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대출이 필요하면 이 지분율은 변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 기준의 지분율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지분율을 갖고 있는 주주가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인별 간접 이익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압 승계 요건은 되는데 자제분이 그 회사 아버지 회사의 업황이 너무 올드하고 자기가 재미없고 힘들 것 같아서 안 하겠다. 그 승계 요건은 되는데 승계가 연결 안 한다고 했을 경우 또는 당장은 가압 승계가 중요치 않은데 회사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잉여금이 2, 3억씩 나는 회사가 20억씩 나. 3년 되면 60억 아닙니까?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 배당을 하려니까 대표님이 근로소득자인데 벌써 최고 세율이야. 그럼 균등 배당 받으면 세금 50% 60% 내려니까 세금으로 다 맛이 갑니다. 그리고 뭐 특허나 또 뭐 상표권을 하려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례를 많이 보다니까 또 설레설레 못한다 그래. 또 배우자 공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문제는 없지만 또 국세청에서 또 뭐 현미경처럼 쳐다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뭐 반신반의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클리어 해결되는 경우에 한다고 하시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뭐 세금적인 측면 또 배당을 가져가는 부분 맨 그 자회사 법인에서 배당을 통해서 가져갈 때는 세금을 다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취지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더 커지는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을 그 배당금을 받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법인의 주주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차등 배당 실행 시 주주에게 증여세가 가세지 않은 경우 1인 주주일 때는 1억밖에 못 합니다. 사실 실익이 없죠. 근데 2인 주주다. 각각 50%, 2억까지 가능하죠. 3인 주주면 33%입니다. 매년 3억까지 가능하고요. 맥스 4인인데 사실은 3억까지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3억인데 첫 해 3억밖에 안 되지만 10년이면 30억이거든요. 5년마다 10억이고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회사들이 많이 하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걸 보여드립니다. 대부분 그러면 뭐 그냥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보십시오. 이 회사의 대표 회장님이 계시고 대표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모르긴 모르는데 원래는 이 회사를 다 물려주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돈 드는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장사 비상장사를 이렇게 다 하도급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엄청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회사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시면 지주가 있는데요. 지금 상장사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근데 그 계열사의 상장에서도 좀 비상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상장사들을 통해 가지고 시드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결코 절세로 봤을 때는 나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그 회사에 맞게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그 회사에 맞게끔 맞춤으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